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 오늘 할 얘기는 지난번에 이어서 해외 및 국내 위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해외 위탁 및 국내 위탁 지원 절차 중에서 지원 자격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전공 선택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탁 교육은 이제 그 어떤 교육을 보낼지 채용 공고, 선발 공고가 내려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전공은 기계공학, 세부 전공은 유도 무기 제어, 국가는 미국, 병과는 보포기공통, 특기는 뭐뭐뭐, 활용 통제 보직은 방위 사업청 무슨 담당 장교, 또는 뭐 전공은 정치학, 세부 전공은 국제관계학, 국가는 일본, 병과 특기는 정보병과 중에서 뽑는다. 활용 통제 보직은 정보본부 일본 담당 장교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거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를 시킬 건데, 요 시킬 인원들을 어떤 병과 중에서 뽑고 공부를 마치면 활용 통제 보직, 이런 보직에서 업무를 시킬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업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원을 막 하면 안 돼요. 요 지원하는 방법은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활용 통제가 국방부 예하 조직 부대일 경우에는 활용 통제가 국방부 예하 조직 부대일 경우에는 직위가 없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반드시 그 직위로 근무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받고 와도 군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지 미리 조금 알아보고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선발 과정, 위탁 교육 과정 지원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개인 지원으로 바뀌어서 위탁 교육을 지원 못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여단급 인사 실무자가 해당 부대 위탁 교육 지원자를 종합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특히 1, 2차 지휘관 추천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만약 여러분의 지휘관께서 여러분의 임무 수행 태도를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 추천서에 부정적인 내용을 기술할 것이고, 그렇다면 90%의 확률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이제 지휘관한테 충성해야 되잖아요. 아부가 아니라 충성을 하라고. 충성한다는 건 부대 업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대 업무 맨날 똥땡이 치고 휴가 가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사람이 간다, 뭐 위탁교육 간다 그러면 어떤 지휘관이 이쁘다고 그걸 써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휘관한테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후임자를 고려해야 돼요. 제가 현재 이 보직을 1년 이상 수행 중이며 후임자는 언제 정도 보충될 계획입니다. 뜻한 바가 있어 위탁교육을 지원하려 하니 추천서를 부탁드립니다. 대대장님, 연대장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 내가 이 보직을 1년 이상 하면서 후임자가 정해진 이상이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1년이 조금 안 됐거나 아니면 1년을 넘게 했는데 후임자가 없다. 그런데 이제 위탁교육 가고 싶고 채용 공고, 위탁교육 선발 이 공고가 내려왔다. 근데 이제 이걸 말하려면 참 쉽지 않지. 근데 요것만 돼도 사실 괜찮아. 어쨌든 뭐 군대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업무 대리 업무 잠깐 하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대 평가라든지 정말 큰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지휘관이 뭐 상급 지휘관한테 뭐 중요한 보고가 있다든지, 요런데 내가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지휘관 입장에서 부하가 간다니까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웬만하면 이상하게 써주진 않지만 막 달갑진 않죠. 그래서 1년 이상 보직을 한 다음에 말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제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지휘관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한다든지, 요럴 때 지휘관이 물어봐요. 야, 넌 이 보직 끝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대장님, 연대장님, 저는 사실 위탁 교육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언제 이렇게 오는데 한번 그때 추천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베스트. 요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선발 시 평정, 경력, 상훈, 어학 점수
면접 점수 등을 고려하고 비율상에는 30%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어학이 50%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른 게 다 돼도 언어가 안 되면 사실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부터 잘 만들어 놓으세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은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은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인데 개별 면접은 2분 정도 시간을 주고 정신전력 같은 교재 내용을 준 뒤 2분 동안 실제로 교관 임무 수행하는 것처럼 교육을 해보라고 합니다. 평소 정신전력에 단련된 여러분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횡설수설하거나 긴장해서 2분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야전에서 이제 장교들이 정신전력 교관을 한다 이거지. 그래도 맨날 하는 얘기는 뭐 대적관 성립하고 뭐 6.25가 어쩌니 저쩌니 남침이니 북침이니 뭐 이런 말 그냥 썰만 풀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건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을 해외로 뭐 교육을 갔다가 와서도 정신이 제대로 박혀져 있나, 갔다 와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나, 이런 걸 간단히 평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전에 있을 때 뭐든 열심히 다 해놔야 돼. 그래야지 뭔가라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우발적인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그 토론, 집단 토론인데, 집단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레드, 블루 팀으로 나눠 토론을 붙입니다. 이때 내 평소 견해와 달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명확히 그 입장에 서서 논리를 전개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의 평소 생각과는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레드팀이니까 반대 논리를 개발해야지요. 여기서 군 가산점 부활 제도니까 당연히 현역 군인들이 면접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찬성과 가까운 입장을 말해야겠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지원자들의 논리성, 발표, 설득 능력, 요약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이지 지휘관이나 면접관의 의도를 말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면접위원께서 무엇을 물어볼지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위탁교육 지원 동기, 전공 분야, 학위 취득 후 활용 계획은 꼭 물어보시게. 이것도 대답 못하면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드랍이지. 이거는 내가 왜 지원했는지, 이거 학위 취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런 애들 있다. 여기서 학위 취득해서 뭐 전역한 뒤에 뭐 나라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럼 탈락이지. 위에서 말했죠. 활용 통제 보직. 군대에서 쓰려고 위탁교육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센스 있어야죠. 감 잡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음은 영어 공부. 이제 선배님은 저는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수능 시험도 영어만 3등급이었죠. 영어 3등급. 그래도 이 좋은 사관학교로 갔단 말입니까, 선배님? 또한 사관학교 시절 영어 학점은 언제나 C학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문 특기를 받게 되고 관련 부서 근무를 하던 중 석박사급 인력들과 근무를 하는데 학위가 없고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무시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위탁교육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매일 새벽 4시 반 5시 정도에 출근해서 듣기 연습을 1시간씩 매일 했습니다. 또한 mp3 파일 넣고 당직 근무 때도 화장실 갔을 때 앉아서 5분이라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 4, 5개월을 하니 토익이 800점 조금 넘더군요. 이거는 선배님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흔한 착각들. 나도 이렇게 4, 5개월하면 토익 800점 되겠지? 미안하지만 쉽지 않아요. 일단 공부를 매일 하세요. 하루도 빼지 마세요. 하루에 10분, 1, 20분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건 정답.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시험을 가능하면 매주 보십시오. 12달 중에 자신에게 맞는 시험 한 번은 나옵니다. 이것도 정답.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핵심. 잘 들으세요. 선발 후 대학원 진학 절차입니다. 해외 위탁 교육. 내가 해외 위탁 교육을 선발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해외 위탁 교육 선발 과정에 합격해서 해외 위탁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제 본인이 직접 해외 대학원에 원서 접수를 해서 합격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렇게 해외 위탁 교육 선발되면 나라에서 그냥 미국 보내주는 줄 알죠? 아니죠. 내가 합격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그러면 돈을 주겠다. 요건 거예요. 일단 합격을 받아내야 됩니다. 돈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원서비, 시험비, 비자 신청 비용, 학원 수강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해외 가서 차량을 구매하고 월세 계약금을 낸 것까지 포함하면 해외 위탁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3천만 원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희망학교 목록 작성 및 요구 조건 정리.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목록 10개 이상을 작성하여 빠짐없이 요구 조건을 검색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홈페이지 구성이 다르니 시간을 들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꼼꼼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토플, GRE 점수, 데드라인, 관심 분야, 연구실 유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때 한국인 학생이 많거나 한국 교수님이 계시거나 과거 군 위탁생이 수료한 적이 있는 연구실 등이 있다면 입학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월 15일 이전 데드라인이 종료되고 입학 원서비는 50불에서 100불 사이입니다. GRE 시험 준비 및 점수 획득. GRE 시험은 대학원 진학을 위한 미국 시험으로 읽기 쓰기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에서 고교 1학년 수준입니다. GRE 문제 유형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만약 거기서 못 푸는 문제가 있다면 미안하지만 유학생활이 꽤 힘듭니다. 그 정도 능력으로는 대학원 수료 못해요. 가지 마세요. 읽기 쓰기는 미국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익, 토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난이도입니다. 야, 선배님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9개 선택지 중에 3개 답을 고르는 문제도 꽤나 출제됩니다. 무조건 학원, 인강 끊어서 공부하고 단어라도 탈탈탈탈 외워서 GRE 단어, GRE 뭐야? 버벌? GRE 영어 150점 이상, 퀀티네이티브 160점 이상, 라이팅 3.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학교 데드라인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정 안되면 일단 학교를 지원 후 추후 업데이트 하십시오. GRE 시험 비용은 현재 205불, 하나로는 23만원입니다. 1년에 딱 5번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SOP, 학업계획서 및 CV,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많은 한국 학생, 특히 군인들이 여기에 약한데 의외로 SOP 중요성은 상당하다. SOP의 중요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합불이 갈리기도 합니다. 한국인들, 특히 요즘 20대들은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고 그 외의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시험 점수가 우수해도 SOP 못 쓰면 그냥 불합격, 탈락! 학업계획서는 크게 자기소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군인들은 대학원 입학 준비, 대학원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다는 이 진짜 깨알 같은 핵심 정보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생활 기간 중 의미 있었던 문제 해결 사례를 제시하십시오. 100% 있습니다. 보병장 교면 소대장, 중대장을 하며 리더십을 이용하여 부대 문제를 해결한 사례, 통신용 교면 부대 통신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해서 훈련을 안정적으로 했다. 포병장 교면 우리 부대 화력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서 적절한 화력 지원을 했다.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쭉 군생활 기간 중에 의미 있던 문제 해결 사례를 제시하고, 두 번째,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왜 공부를 결심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군생활 중 부대 땡땡 뭐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난 마음을 먹었다.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서술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은 육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음을 강조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네. 나는 육군 장학생이라 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아도 됨을 강조하면 선발한 학교 교수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됩니다. 그렇죠. 장학금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좀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추천서 부탁 및 작성. 졸업한 학교 교수님, 부대 내 지휘관 등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분께 받는 것이 좋고, 군인들은 교수님 2분,
군인, 지휘관급, 가급적 박사학위자 한 분 정도 구성이 좋습니다. 이때 근데 정말 센스 없는 놈은 누구냐면 빈종이 들고 가서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제일 센스 없어. 일단 자기가 써서 제가 써왔습니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빈종이 갖고 와서 써달라는 게 더 신뢰야. 내가 써달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랑 좀 어떤 유대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장님, 대대장님, 누구님, 아니면 교수님, 저 이번에 어디 가는데 이렇게 제가 초안 써왔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 사람도 나 너 좋아, 알았어, 네가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좋은데 너 뭘 써줘야 되냐? 이렇게 써면 어떡하냐? 나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대충 쓰는 경우가 높죠. 그러니까는 내가 잘 초안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아카데믹한 것도 너무 군인스러운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교, 대학원을 나온 교수님, 군 지휘관, 또는 선배가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 추천을 받기 바랍니다. 내가 지원하는 학교, 해외 대학의 학교를 졸업하는 그 사람한테 받으면 완전 굿. 미국은 한국보다 상당한 인맥사회, 이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 근무연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입학 허가서, 잠깐만요. 대부분 군인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회사 취직할 때 그 회사 임원 추천을 하면 오케이. 다음은 입학 허가서 획득 및 출국 준비. 입학 허가서는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4월 말에 획득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영어 공부 및 전공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학부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이사 준비, 항공권 예매, 현지에서 생활할 집 렌트, 차량 구매 등등등 알아봐야 하는데 이 시간에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현지에서 무척 애를 먹습니다. 알겠죠? 잘 준비하세요. 국내 위탁. 이제 다음은 여기까지 이제 해외 위탁이었습니다. 국내 위탁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내 위탁의 경우 선발후의 이듬해 1월 정도에 6번 인사로 전속이 됩니다. 국내 대학원은 12월 정도에는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생 선발 후에 부지런히 국내 대학원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 자격을 확인한 후 자기소개서, 학업계획, 수학부시절, 성적표 등등을 부지런히 국내 대학원 교수님과 접촉하고 입학원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데 이제 진학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근데 꿈만 같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누구나 갈 수 있냐? 웬만하면 갈 수 있냐?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 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향후 군생활을 어떻게 설계해야겠다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경우는 위탁교육 자체를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위탁교육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욕먹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손실입니다. 군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위탁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지 쉬고 싶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러 위탁교육을 선택한 과거 일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탁교육 수료자 전체가 욕먹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즐기고 싶고 진급은 하고 싶고 따라서 위탁 수료 후에 야전부대 가서 알맹이 보직만 쏙 챙겨서 진급하고 이러한 행태를 과거 선배들이 해온 것은 사실이고 향후에는 이런 행태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전력발전 병과기술 전문 정책 분야 전문가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위탁교육을 지원해서 군에서 필요한 기술과 학문을 연마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멋진 선배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해외 및 국내 위탁교육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충성!